뉴스와 경제 사이를 읽어주는 세상을 읽는 지식이야. 자, 오늘은 저 깊은 태평양 바닷속에서 벌어진 아주 조용하지만 엄청나게 묵직한 무력 시위 이야기 하나 해줄게. 우리 해군의 자랑, 3,000톤급 최신의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다들 알지? 이 녀석의 이번 태평양 항해 루트를 보면 진짜 기가 막혀. 보통 하와이에 열리는 림팩 훈련에 바로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 근데 도산 안창호함은 림팩 훈련에 참가하기 전에 아예 태평양을 쫙 가로질러서 캐나다 인근 해역까지 먼저 올라갔어. 거기서 캐나다 해군이랑 연합훈련을 딱 펼치고 다시 내려오는 길에 하와이 림팩에 합류하는 엄청난 스케일의 항해 동선을 짠 거지. 이게 그냥 어차피 바다 나간 김에 훈련이나 같이 하자 수준이 절대 아니야. 지금 캐나다 군수내부는 무려 6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낡은 잠수함을 교체하는 차기 잠수함 사업 때문에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단 말이지. 바로 그 캐나다 앞바다에 우리 최신의 잠수함을 직접 끌고 가서 형님들, 우리가 만든 잠수함이 이 먼 바다를 건너와서 작전을 뜰 만큼 성능이 훌륭해. 직접 눈으로 한번 봐봐. 하고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묵직한 성능 시연을 해버린 셈이지. 도대체 우리 K 잠수함이 어떤 탄탄한 스펙을 가졌길래 이 60조 원짜리 초대형판에서 캐나다를 유혹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의 나라 도면 빌려보며 용접 배우던 우리가 어떻게 원잠금 기술력까지 도달했는지 오늘 방구석 수다 한번 제대로 떨어볼 테니까 다들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봐. 자, 그럼 이 괴물 같은 K 잠수함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 절대 아니지. 시간을 1980년대 후반으로 싹 돌려볼게. 당시 우리나라 해군? 잠수함 기술이라고는 진짜 1도 없었어. 그냥 백지 상태였지. 그래서 어떻게? 독일 하데베 조선소에서 209급 잠수함 도면을 사왔어. 근데 도면만 있으면 뭐해? 만들 줄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조선소 기술자들이 독일로 날아가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진짜 맨 땅에 헤딩하면서 배운 거야. 그 비좁은 잠수함 선체 안에서 용접 불꽃 뒤집어 쓰고 가스 마셔가면서 아주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잠수함 짓는 법을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배웠어. 그 짠내 나는 노력이 지금 우리 잠수함 건조 능력의 진짜 뿌리가 된 셈이지. 근데 우리의 생존 본능을 완전히 깨워버린 진짜 결정적인 사건은 1996년에 터져. 다들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기억해? 그때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타고 왔다가 암초에 걸려 좌초된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을 우리가 납포했잖아. 이때다 싶었던 우리 해군이랑 공돌이 형님들이 어떻게 했겠어? 와, 적군 잠수함을 꽁으로 얻었네? 하면서 아주 나사 하나, 전선 한 가닥까지 싹 다 분해해버린 거야. 그냥 뜯어보기만 했게. 그걸 샅샅이 분석하고 역설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면서 북한 애들은 이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버티는구나. 자망할 땐 이런 기술을 쓰는구나. 하고 적의 기술과 노하우를 문자 그대로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였어. 독일한테서 정통 유럽 기술을 배우고 납포한 북한 잠수정 뜯어보면서 실전 적군의 기술까지 철저하게 흡수한 이 피눈물 나는 끈질긴 개발사. 이게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K 잠수함의 진짜 도끼 품은 역사라는 거야. 자, 남의 도면 보며 눈물 젖은 빵을 먹던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 방산 시장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냐고? 이제부터 진짜 하이라이트 기술 이야기 들어간다. 다들 집중해. 보통 원자력이 아닌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 바로 숨을 쉬어야 한다는 거야.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디젤 엔진을 돌려야 하고 엔진을 돌리려면 당연히 외부 공기, 즉 산소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환기통 같은 스노클 마스트를 물 밖으로 빼꼼 내밀어야 해. 이걸 스노클링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때 엔진 소음도 엄청나게 커지고 적의 레이더나 위성, 대잠 초계기한테 나 지금 여기 숨 쉬러 올라왔어요 하고 동네방네 광고를 하는 꼴이 돼버려. 잠수함의 생명인 은밀함이 완전히 깨지는 그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쫄깃한 순간인 거지. 근데 우리 K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은 이 디젤 잠수함의 치명적인 한계를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버렸어. 그 첫 번째 마법이 바로 AIP, 공기부료 추진 체계야. 이름 참 어렵지? 쉽게 말해서 외부 공기 없이도 잠수함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야. 잠수함 안에 액화산소랑 연료전지를 싣고 다녀서 굳이 위험하게 물 위로 올라가서 숨을
숨을 쉬지 않아도 물속에서 조용히 전기를 만들며 다닐 수 있게 된 거지. 하지만 진짜 전 세계 해군 수뇌부들이 이게 진짜 된다고 하면서 헉 하고 놀란 핵심 기술은 따로 있어.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잠수함에 아주 꽉꽉 때려박았다는 사실이야. 원래 기존 잠수함들은 자동차 배터리 같은 무겁고 충전도 더럽게 느린 납축전지를 썼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또 세계적인 배터리 강국이잖아. 방산 기업들이랑 배터리 회사들이 손을 잡고 세계 최초로 잠수함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떡하니 개발해서 얹어버린 거지. 이게 얼마나 대박이냐면 기존 납축전지보다 충전 속도는 3배 이상 무식하게 빨라졌고 배터리 수명이나 용량도 압도적으로 뻥튀기가 됐어. 이 AIP 시스템이랑 최첨단 리튬이온 배터리가 완벽하게 결합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도산 안창호함급은 한 번 물속으로 쓱 들어가면 중간에 숨 쉬러 올라오지 않고도 무려 3주 가까이 심해에 잠복할 수 있게 된 거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야. 3주 동안 바닷속 어딘가에 완벽하게 숨어서 숨죽이고 있다고 상상해봐. 적들 입장에선 언제 어디서 우리 잠수함이 튀어나와서 어뢰를 날릴지 모르니까 진짜 피가 마르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 디젤 잠수함의 물리적 한계를 완전히 부수고 진정한 심해의 암살자로 다시 태어난 거야. 진짜 폼 미치지 않았어? 여기서 끝이 아니야. 저기 미국 형님들까지 흠칫하게 만든 치명적인 스펙이 또 있어. 보통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 무장이라고 해봐야 잠수함 앞부분에서 쏘는 어뢰나 크루즈 미사일 정도가 다잖아. 근데 우리 도산 안창호함 등짝을 딱 보면 디젤 잠수함에는 덩치 때문에 도저히 싣기 힘들다는 수직 발사관 VLS가 떡하니 박혀 있어. 이게 왜 대박인지 알아? 물속 깊은 곳에서 수면 위로 뻥 하고 쏘아 올리는 탄도미사일, 즉 SLBM을 쏠 수 있다는 뜻이거든. 디젤 잠수함에 SLBM 수직 발사관을 달았다? 이거 사실상 규격 외 반칙이야. 보통 이런 무지막지한 무장은 덩치가 3만원 원자력 잠수함, 이른바 원잠에나 들어가는 스펙이거든. 세계적으로도 디젤 잠수함에 이걸 안정적으로 달아서 성공시킨 나라는 우리가 유일해. 여기서 우리 국방부 형님들의 진짜 기가 막히고 치밀한 빅픽처가 등장해. 애초에 도산 안창호함을 설계할 때부터 선체 크기나 무장 수준을 아예 원잠급으로 넉넉하고 큼직하게 뽑아버린 거야.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나중에 국제 정치가 좀 풀리고 미국 형님이 그래 한국 너네 북한이랑 주변국 견제하려면 원자력 잠수함 하나 만들어도 돼 하고 사인만 딱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때 가서 아싸 이제 설계도 새로 그리고 철판 잘라야지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둔 이 3,000톤급, 4,000톤급 잠수함 설계에서 디젤 엔진이랑 AIT 시스템 부분만 쏙 빼고 딱 그 자리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연구해온 소형 모듈 원전 SMR 심장만 찰칵하고 끼워 넣으려고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둔 거지. 한마디로 심장만 바꾸면 언제든 원잠으로 변신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를 아예 기본 옵션으로 만들어둔 셈이야. 당장은 디젤 잠수함에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언제든 핵잠수함으로 진화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이 무서운 디테일. 남의 나라 도면 사와서 용접 배우던 나라가 이제는 원잠의 뼈대까지 자체적으로 깎아내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 정말 자랑스럽지 않아? 앞서 우리 잠수함 기술력 진짜 대단하다고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했지? 근데 여기서 잠깐 팩트체크 하나 냉정하게 하고 넘어가 보자. 우리 K방산이 전 세계 어디서든 무조건 백전백승 다 이기는 줄 아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현실의 글로벌 방산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지금 폴란드에서 차세대 잠수함을 도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오르카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야. 우리가 폴란드에 K2 전차랑 K9 자주포 팍팍 퍼라서 대박을 쳤으니까 잠수함도 당연히 한국 거 사주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 근데 현실은 완전 딴판이야. 잠수함이라는 무기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워낙 전략적인 핵심 자산이다 보니까 잠수함 건조의 전통적 강호인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이 아주 이를 갈고 덤벼들고 있어. 유럽 애들 입장에선 폴란드가 완전 자기들 안방 홈그라운드잖아. 한국이 육군 무기 파는 것까진 급하니까 어쩌지 넘어갔어도 심해 전략 무기인 잠수함 시장까지 들어와서 밥그릇을 뺏어가는 건 텃세를 부려서라도 기필코 막겠다는 거지. 게다가 무기 수출, 특히 이런 조 단위의 거대 무기 거래는 단순히 카탈로그 스펙 좋고 가격 싸다고 이기는 게임이 절대 아니야. 유럽연합 EU나 나토 내부의 끈끈한 정치적, 경제적 역학관계가 엄청나게 얽혀 있거든.
야, 같은 유럽 식구끼리 무기 좀 사주고 경제도 살려줘야지. 혹은 안보협력 유지하려면 우리 무기 사! 하는 보이지 않는 정치적 압박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야. 아무리 우리 도산 안창호함이 성능 빵빵하고 기술 이전까지 다 퍼준다고 제안해도 이 유럽의 굳건한 텃세와 복잡한 정치적 장벽 앞에서는 우리도 피 터지게 고전할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글로벌 무기 장사의 냉혹한 현실이라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죽을 사람들이 아니잖아. 유럽의 높은 벽 앞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교훈을 얻고 있는 동안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니 저 멀리 아메리카 대륙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박의 문이 열리고 있었어. 우리가 폴란드에서 유럽 텃세 아주 맵게 맛봤지? 하지만 실망할 필요 전혀 없어. 저 멀리 아메리카 대륙, 그 중에서도 저 위쪽 북구지랑 맞닿아 있는 캐나다로 한번 가보자고. 여기서 진짜 엄청난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거든.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구가 얼음이 쫙 녹고 있다는 뉴스 많이 봤지? 이게 환경 문제이기도 하지만 안보나 지정학적으로는 아시아랑 유럽을 가장 빠르게 잇는 북극 항로가 새로 뚫렸다는 엄청난 뜻이기도 해. 바닷길이 뚫리니까 누가 제일 신났겠어? 바로 러시아랑 중국이야. 얘네들이 북극해의 주도권을 잡겠다고 잠수함을 끌고 와서 캐나다 앞바다를 자꾸 알짱거리고 있어. 캐나다 입장에선 완전 자기들 안방문이 열린 셈이니까 발등에 불이 뚝 떨어진 거지. 그럼 빨리 잠수함을 보내서 밀어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캐나다에 진짜 눈물 나는 멘붕 상황이 벌어져. 지금 캐나다 해군이 가지고 있는 빅토리아급 잠수함들이 있는데 이게 워낙 오래전에 영국에서 중고로 사온 거라 지금은 완전 고철덩어리 수준이거든. 바다에 나갔다 하면 고장나고 불나고 수리하는데 1년 365일 다 보내고 있어서 사실상 잠수함으로서 작전을 뜰 수가 없는 상태야. 안방에 도둑이 들었는데 들고 싸울 몽둥이가 다 썩어 문드러진 거지. 그래서 똥줄이 탄 캐나다가 어떻게 했느냐? 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 북극 앞바다는 우리가 직접 지킨다 하면서 무려 최대 6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떡하니 장전했어. 기존 고철 잠수함은 다 버리고 최신형 차기 잠수함을 무려 12척이나 싹 다 새로 뽑겠다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터뜨린 거야. 근데 이 60조 원짜리 황금어장에서 지금 캐나다가 누구한테 가장 뜨거운 눈빛을 보내고 있을까? 빙고! 바로 우리 한국 방산기업들이야. 실제로 캐나다 해군 최고 2층이랑 국방부 관계자들이 직접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날아왔어. 와서 뭐 했냐고?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강문해서 우리가 잠수함 뚝딱뚝딱 만드는 시설을 샅샅이 실사하고 갔거든. 우리 K조선소의 미친 건조 능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아주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핫한 상황이라는 거지. 수십 년 전에 독일 도면사 와서 밑바닥부터 용접 배우던 우리가 이제는 60조 원짜리 초대형 판에서 유력한 파트너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런데 이 60조 원짜리 잭팟을 두고 우리만 침을 흘리고 있을까? 당연히 아니지. 지금 캐나다 앞바다에서 최후의 결승전을 치르고 있는 진짜 찐 최종 보스가 누군지 알아? 바로 잠수함의 전통적인 명가 독일이야. 아까 앞에서 우리가 처음 잠수함 만들 때 누구한테 도면사 와서 밑바닥부터 용접해왔다고 했지? 맞아, 바로 그 독일. 과거의 스승과 제자가 무려 60조 원짜리 초대형 판에서 피 터지게 맞붙는 그야말로 영화 같은 매치가 성사된 거지. 진짜 소설로 써도 이렇게는 못 쓸 거야. 독일이 내세우는 212CD급 잠수함? 당연히 성능 좋지. 잠수함 깎는 장인들이잖아. 근데 지금의 독일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 냉전 끝나고 오랫동안 방산 인프라가 많이 축소된 데다가 무기 하나 주문하면 세워라 내워라 하는 고질적인 납기 지연 문제가 엄청 심각하거든. 당장 낡은 잠수함 버리고 북극 바다 지켜야 해서 마음이 급한 캐나다 입장에선 아주 속이 터지는 노릇이지. 반면에 우리 한국은 어때? 아까 말했던 VLS, 수직 발사관 탑재로 타격력 면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하는 데다가 무기 납기를 칼같이 맞추는 건 이미 폴란드 전차 수출 때 전 세계가 다 봤잖아. 근데 여기서 캐나다 군수 내부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K방산의 진짜 결정타가 들어가. 캐나다 형님들, 우리는 잠수함만 달랑 팔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면 싹 다 넘겨드릴게. 심지어 캐나다 땅에 직접 잠수함 건조 공장 지어서 캐나다 노동자들 일자리까지 빵빵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나중엔 형님들이 직접 유지보수하고 만드세요.
어때? 남들은 스펙 자랑하면서 납기도 못 맞출 때 우리는 아예 거절할 수 없는 파격적인 기술 이전이랑 현지 건조 카드를 대인배처럼 꺼내든 거야. 현대의 글로벌 무기 장사는 단순한 쇳덩어리 스펙 싸움이 아니거든. 무기를 매개로 국가 간의 끈끈한 안보 파트너십과 경제적 이익을 나누는 거라는 걸 우리 K방산이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지. 스승이었던 독일을 훌쩍 뛰어넘어 60조 원짜리 판을 제대로 흔들고 있는 거야. 이번에는 시선을 아시아랑 중동으로 살짝만 돌려보자고. 여기도 판이 진짜 무섭게 커지고 있거든. 먼저 우리랑 가까운 동남아시아, 필리핀 상황 한번 볼까? 요즘 중국이 해양 팽창한다고 바다에서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잖아. 필리핀 입장에서는 완전 똥줄이 타는 거지. 바다에서 덩치 큰 중국 함대랑 정면으로 싸우긴 힘드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비대칭 전력, 즉 잠수함이 미치도록 필요해진 거야. 그래서 지금 필리핀도 해군 역사상 최초로 잠수함 전력 확보 사업에 목숨을 걸고 나섰는데, 당연히 우리 한국 기업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핫한 경쟁을 펼치고 있어. 근데 진짜 돈 냄새 진하게 나는 곳은 따로 있지. 바로 오일머니 빵빵한 중동 형님들이야. 사우디아라비아랑 UAE 다들 알지? 지금 호르무즈 해협 주변으로 이란이랑 긴장감이 엄청 팽팽하잖아. 이란 견제하려면 바다를 꽉 잡아야 하는데, 이 형님들 입장에서도 아무도 모르게 바닷속으로 쓱 침투해서 적을 로곤할 수 있는 은밀한 심해의 암살자가 절실해진 거지. 그럼 이 나라들이 잠수함 사려고 쫙 둘러볼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눈길이 갈까? 아까 캐나다 썰 풀 때 얘기했지. 성능은 이미 태평양 건너며 증명된 탑티어급이지. 주문하면 납기일 칼같이 맞춰주지. 게다가 남들은 절대 안 주려고 꽁꽁 숨기는 핵심 기술까지 시원하게 퍼주잖아. 형님들, 우리가 기술 다 알려줄 테니까 나중엔 형님들 나라에서 직접 만들고 수리하세요 하면서 자기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니까. 이 대인배 같은 한국의 맞춤형 파트너십에 전 세계가 홀린 듯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야. 캐나다에서 시작된 러브콜이 아시아의 바다를 거쳐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까지, 그야말로 K 잠수함을 향한 거대한 안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판이 쫙쫙 커지는 소리 생생하게 들리지 않아? 오늘 우리 K 잠수함이 태평양부터 중동까지 휩쓸고 있는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어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상황이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잠수함 기술이 1도 없었잖아. 그래서 독일 하데베 조선소에서 도면 사다가 맨 땅에 헤딩하면서 용접부터 배우고, 암초에 걸려 자초된 북한 잠수정 주워다가 나사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서러움을 삼키던 나라였어. 근데 지금은 어때? 디젤 잠수함은 숨을 쉬어야 한다는 그 물리적인 한계를 보란듯이 박살내버리고 무려 60조 원짜리 초대형 판에서 우리에게 잠수함을 가르쳐줬던 그 스승, 독일과 당당하게 결승전을 치르고 있잖아. 게다가 캐나다 앞바다를 넘어서 필리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중동 국가들까지. 남의 나라 도면 훔쳐보듯 공부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의 바다의 룰을 완전히 새롭게 쓰고 있는 거야. 이건 이제 단순하게 K방산이 대박났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야. K방산이 단순히 쇳덩어리를 파는 걸 넘어서 글로벌 안보 공급망의 핵심 생태계를 쥐고 흔드는 가장 든든하고 강력한 파트너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는 뜻이거든. 아무것도 없던 밑바닥에서 시작해 세계 최정상에 우뚝 선 이 웅장한 성장 스토리, 진짜 대한민국의 벅찬 자부심 그 자체 아니겠어? 앞으로도 저 깊고 차가운 심해에서 K방산이 또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을 벌일지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다가 제일 빠르고 재미있게 썰 풀어줄게. 오늘 방구석 지식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었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줘. 형 누나들의 클릭 한 번이 엄청난 응원이란 거 알지? 그럼 나는 다음에도 세상을 읽어주는 기가 막힌 지식으로 꽉꽉 채워서 돌아올게. 다들 안녕!